안녕하십니까, 이경옥입니다. 국가기밀로 감춰졌던 중공군의 군수산업 흑막이 폭로되었습니다. 중공군의 부패가 심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군수산업과 군수체계와 관련된 부패는 드러나지 않았던 비밀 중의 비밀이었습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는 1월 4일 중앙기율검열위원회는 짱쯔민 동향이며 전 중선중공업그룹 회장 후원밍이 당에서 제명됐다고 통보했습니다. 같은 날 정칭홍, 장시방의 앞잡이 루오자망, 짜오르지의 전부하 원거동, 상하이방 대부 멍젠주의 공항국장 덩후일인도 상카이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동안 중선중공업 후원밍의 여러 파트너가 이미 낙마했다는 것입니다. 일부 논평가 분석에 따르면 중기위의 이같이 천둥번개를 내리치는 것과 같은 조치는 시진핑을 두려워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권력자 간의 투쟁과 분열은 이미 노골화되었고 중공의 홍을다이 태자당 내부의 분열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인자시 중공병기공업그룹 회장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엄밀하게 숨겨진 중공 짱쯔민파의 군수산업과 군수 시스템의 부패와 흑막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2014년 1월 17일 중공 붉은 태자당이 모인 군사무기 최고기업 보리그룹의 고위청 임원이 바뀌었습니다. 짱쯔민의 앙숙 유화칭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의 사위 쉬니안사가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보리그룹은 중공의 원로 왕전의 아들 왕진과 덩샤오핑의 사위 허핑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1983년 무기산업을 시작한 왕진은 덩샤오핑 가족은 물론 짱쯔민과 짱쯔민파 인사들과도 가깝게 지냈습니다. 왕진은 보시라이의 태자당 최대 지지자로 보시라이 구출에도 적극 참여했습니다. 또한 왕진은 태자당 비밀 모임과 연계하여 시진핑과 원자바오의 엄밀한 자료도 수집했습니다. 2012년 블룸버그와 뉴욕타임즈의 시진핑과 원자바오 가문이 몇억 달러의 부정부패를 저질렀다는 보도는 저우융캉, 정칭홍이 관여했지만 왕진 등의 모의도 있었습니다. 많은 외신에 따르면 IS를 비롯한 여러 국제 테러 조직이 중공의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공군 무기수출회사의 정 고위 간부는 중공이 무기수출과 관련하여 도덕적인 원칙 없이 수년간 중동, 소말리아 등지의 테러 조직에 무기를 저가에 공급하고 심지어 중공의 지시를 따르면 무기와 탄약을 무상 지원하여 자유세계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폭로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위급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진실을 전하는 시민기자가 자취를 감출 것 같습니다. 10월 30일 짱짠의 석방을 위한 행동 발기인 왕젠홍은 29일 장짠 어머니와 장짠이 영상통화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장짠의 모친은 장짠이 몸도 더 약해지고 위독한 상태라며 그럴 때 부축해야 하고 말할 때는 머리도 들지 못한다. 더 이상 치료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라고 했습니다. 장의 모친은 장짠을 본 후 몇 시간 동안 울었다고 전했으며 장짠의 오빠 장거도 트위트에 장짠이 키 177cm에 몸무게 40kg이 되지 않는다며 중국어와 영어로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가 억척스럽게 버틴다 해도 아마 오래 못 살 것 같다. 다가오는 추운 겨울날 그녀가 버티지 못해도 세상이 그녀를 기억해주기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장짠은 변호사 출신으로 서남 재경대 금융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10년 고향 산시를 떠나 상하이로 가던 중 인터넷에 부정행위를 날카롭게 지적한 글을 올려 당국의 부당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2020년 2월 초 그녀는 우한에 가서 우한 바이러스 전염병 관련 인터뷰를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가 5월 14일 우한 기차역 근처에서 체포되었고 12월 당국으로부터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짱짜는 체포된 후 단식 투쟁을 벌였으며 자신이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에게 어떤 거짓 정보도 조작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한 관련 소식은 모두 그녀가 우한 기차역 인근 지역 기타 지역 약국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우한 시민을 직접 인터뷰한 것으로 핵산 비용 등 모든 정보가 담겼습니다. 현재 중국 여러 곳에서 중공 바이러스가 다시 발생했지만 장짠과 같은 시민기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작년 2월 시민기자 춘치우스, 장짠, 리쯔화, 팡삐는 중공이 첩첩이 감추려고 했던 우한 봉쇄 기간의 상황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영웅이라 불리던 이들 시민기자가 잇따라 당국에 체포되었습니다. 짱짠 외에 리쯔화는 풀려났지만 대중의 시선에서 사라졌고 춘치우스는 1년여간의 침묵을 깨고 모습을 드러냈지만 초췌한 얼굴에 우울증까지 강조했고 팡삐는 체포 후 행방이 모연한 채 우창 교도소에 수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이 왕이와의 회담에서
베이징 당국의 대만 해협 긴장 고조에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월 31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공 외교부장은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만난 자리에서 미국은 중공의 대만 해협 긴장 고조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이날도 CNN에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대만 해협의 상황을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미국이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은 미중의 치열한 경쟁을 책임감 있게 처리하기를 희망하며 양국 모두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익명의 국무부 관리는 이번 만남은 바이든과 시진핑이 연말에 개최할 예정인 영상 정상회담을 위한 포석이라고 전했습니다. 시진핑은 2020년 1월 우한 사태 이후 해외 순방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스에 따르면 블링컨과 왕이는 만남에서 주요 의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성명에서 블링컨은 중공은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를 위반하고 미국과 동맹국의 가치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와 신장, 티베트, 홍콩의 인권 침해에 관한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날 블링컨은 CNN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공의 침략에 맞서 대만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국이 대만 방위를 직접 도울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의 정책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바이든이 상원에 있을 때 이 장기적인 약속을 강력히 지지했고 이는 대만의 자기 방위 수단을 확보하기 위한 대만관계법에 따른 장기적 약속이다. 우리는 이것을 지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시 토론회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베이징의 공격으로부터 대만을 보호할 것이라는 발언이 빠르게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백악관에서 철회했습니다. CNN 진행자 다나베 씨는 일요일 단독 인터뷰에서 블링컨에게 지금 공격받으면 미국이 대만을 방어하러 가지 않겠다는 겁니까? 라고 묻고 대통령께서 미국이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한 말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라고 추가 질문했습니다. 블링컨은 대만 총통은 오랫동안 상원 의원으로서 대만관계법에 찬성표를 던질 때를 포함하여 대만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 해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